조선 왕조 오우 백명. 히스토리 스토리텔러 히스토리가 들려드리는 재밌는 조선 인물사 이야기 조선왕조 오우 백명. 오늘은 태종 이방원의 최측근이면서 이방원을 태종의 자리에 오르게 한 핵심 인물 이숙번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방원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태종 이방원의 총애를 받는 이숙번. 하지만 빽만 믿고 오버했다가 버려진 비운의 인물 그 이숙번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숙번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리했습니다. 이런 이숙번은 태조 2년에 조선의 첫 과거시험에 합격을 하죠.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처음으로 시행한 과거시험의 1회 합격생입니다. 1기 합격생. 이렇게 궁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숙번은 궁에 들어와서 이방원의 처남들이었던 민무구 민무질 형제의 추천으로 이방원과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방원이 앞으로 큰 일을 할 테니 힘을 모아달라고 하죠. 이보시오 숙번. 그대가 문무를 겸비해 그 능력이 출중하면 익히 들어 알고 있소이다. 어떻소? 나를 좀 도와주시겠소? 그랬더니 이숙번. 어찌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 정도야 손바닥 뒤집는 일보다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숙번은 이방원과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방원의 최측근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이숙번의 맹활약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방원이 정도전과 세자 방석을 제거하는 제1차 왕자의 난을 성공으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숙번이 안산군의 지사로 지내는 중에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때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이방원을 도와 경복궁을 장악! 즉시 한성부를 점령하고 세자 방석과 그의 형 방번까지 제거하고 술자리에 있던 정도전과 남은 심의호생까지 싹 다 제거하는데 압도적인 공을 세웁니다. 1979년 12월 12일 군사 쿠데타를 보는 것 같은 치밀함 12.11을 주도했던 분 스타일대로 말하자면 이보아 숙번 싹 다 쓸어버려. 좋아, 아주 좋아. 자, 그야말로 절대적인 활약입니다. 이숙번은 그 이후에 2차 왕자의 난과 조사이의 난까지 진압하면서 태종 이방원의 총애를 받는 최측근으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1, 2차 왕자의 난을 성공으로 이끈 주역, 당연히 눈앞에 뵈는 게 없을 정도의 권력, 안하무인이 되는 거죠.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이숙번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지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숙번의 집이 당시 지금 서대문 안쪽에 있었는데 한양으로 들어오는 큰 성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시끄러운 거죠. 성문이 있으니까 사람도 다니고 소도 다니고 마차도 다니는 건데 이숙번은 듣기 시끄러우니까 에이 이거 시끄러워서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이 성문을 틀어막아 버릴 것이다. 한양으로 오가는 성의 대문을 틀어막아버린 거죠. 백성들은 황당한 거죠. 이숙번이 시끄럽다고 백성들이 오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백성들은 이때부터 이숙번의 집을 색문가, 즉 성문을 막아버린 집이라고 비아냥대며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뭐 이숙번이 그런 거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So what? 아무튼 백성들의 원성이 커지니까 새로 성문을 내기로 하긴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이숙번의 집 근처, 집 앞으로 새 성문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숙번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장소를 추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인덕궁 앞에 작은 동네가 있는데 그곳이 길을 내고 문을 세우기에 매우 적합한 곳입니다. 그곳으로 새 성문을 내시지요. 그런데 이 인덕궁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당시 상황이었던 정종이 살고 있던 궁이었거든요. 자신이 모시고 있는 태종 이방원의 형 정종이에요. 아무리 정종이 허수아비 왕으로 힘이 없었다지만 현직 임금의 형이 계신 곳에 문을 내자니요. 그야말로 나만 아니면 돼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상황 집 앞이 시끄럽다 말던 내 집만 아니면 된다는 안하무인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오버했던 이숙번 결국 자신의 부귀 영화가 막을 내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끝까지 영원히 잘 나갈 줄만 알았던 건가요? 이숙번의 도를 넘는 오만 방자함이 심해지면서 사간원 등의 사간들이 이숙번 탄핵에 나섭니다. 그래도 이숙번을 옹호했던 태종 이방원이었는데 태종도 결국 이숙번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태종 말년이었던 1416년에 나라에 큰 가뭄이 들어요.
이때 태종은 신하들과 함께 가뭄을 걱정해서 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큰 근심이 들게 된 거죠. 나라에 가뭄이 들었으니 심각한 위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숙번은 병을 이유로 태종의 부름에도 응답하지 않고 몇 달씩이나 궁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 아무리 이숙번이지만 슬슬 태종의 눈밖에 난 거죠. 어쭈 요거 봐라. 예,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런 이숙번의 무례를 더는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상소가 빗발칩니다. 전하, 이숙번을 엄벌에 처하셔야 합니다. 백성들은 가뭄에 굶주려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진데 이숙번 그자의 악행은 이미 도를 넘어싸웁니다. 어명까지 거역한 이숙번을 엄벌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태종도 이번엔 제대로 화가 났죠. 그대들의 말이 옳다. 나라에 이숙번과 같은 신하가 있으니 어찌 하늘이 비를 내릴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대노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탄핵을 받은 이숙번은 태종에게 사직서를 내고 자신의 별장이 있는 황해도 바닷가에 가서 살고자 했고 태종도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가만 안 있죠. 자기 별장에 가서 편하게 쉬는 게 무슨 처벌이냐 이거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비리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이 사직했는데 제주도 별장에 가서 쉬게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숙번은 관직도 삭탈되고 공신 노건과 직첩까지 모두 공신으로 받았던 모든 혜택을 전부 다 뺏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경남 함양으로 멀리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태종은 단 한 번도 이숙번을 찾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종은 죽기 전에도 아들 세종에게 내가 죽더라도 절대 이숙번의 유배를 풀어줘서는 아니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받던 세종은 이숙번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랬던 세종이지만 잠시 이숙번을 한양에 불러 일을 시킨 기록이 남습니다. 세종 때 용비어 천가를 지게 되면서 개국 초의 기록을 보완하고자 도승지 김돈이 천거에서 궁에 잠깐 들어오게 되는데 이 편찬이 끝나고 함양 유배에서는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돌아와서 자유롭게 살게 되는데 끝내 정계 복귀는 못하고 1440년 6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숙번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토사구팽,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쓸모없어서 삶아 먹는다는 뜻의 이 토사구팽이 이숙번을 두고 하는 말이 됐죠. 자, 뭐 태종이 버렸다기보다는 사실 자기 잘못이 컸죠. 시쳇말로 오바하면 화를 당한다는 교훈, 오늘 이숙번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조선의 인물 이야기를 통해 조선사를 들여다보는 조선왕조 500명. 다음 인물 이야기도 들어보시겠다는 훈훈하고 넉넉한 마음 갖고 계신 여러분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많은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